진짜 숙명의 라이벌이죠. 투탑? 아이폰, 갤럭시. 아이폰.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아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9년 기준에 글로벌 전체에서 저는 아이폰이 좀 더 위이 아닐까 글로벌에서 했더니 갤럭시랑 거의 비슷하게 쉐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아이폰, 갤럭시 얘기하기 전에 단말기 얘기하면 할 얘기 또 많잖아요. 90년대부터 시작할까요? 삐삐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저 삐삐 중에 밥솥 이렇게 에어컨 틀 수 있는 삐삐 있었거든요. 싱이라고. 싱. 다 모토로라 검은 거 갖고 다닐 때 싱을 딱 갖고 다니죠. 아방가르드 하죠, 디자인이. 이게 삼성물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밥솥을 95년에 나온 삐삐인데요. 삐삐로 밥솥을 띡 누르면은 밥솥이 돌게, 뭐 에어컨, 이런 IoT, 그 당시 IoT. IoT의 초기 형태. 아니 저는 삐삐 쓴 적은 없어요. 근데 애들끼리 막 유행했던 게 왜 막 숫자 갖고 왜 1177 열렬히 3 504 I miss you. 그렇지. 그게 그 글자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김장훈인가 누군가 그 대중가의 노래 제목도 삐삐 그 메시지 갖고 만든 것도 있어요. 고 서지원 노래예요. I miss you. 네. 황영한테 그렇게 보내면 아주 승질 내는 거지. 뭐야, 이씨. 서지원 씨의 노래는 내 눈물 모아가 정말 대단한. 삐삐는 사실 또 음성 메시지에 그게 있죠. 응팔 이런 데 좀 나온 것 같은데, 음성 메시지 남겨놓는 거지. 아니 근데 전에 그 기억은 납니다. 제 친구한테 삐삐로 하는데 이렇게 누구의 뭐 삐삐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게 젊은 애들 중에 누구 삐삐야? 김비서? 그럼 여자 그 녹음한 그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는 그런 유쾌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요. 자기가 음악을 밑에 싹 깔아놓고 자기가 뭐 멘트를 하거나 어학연수 갔다 온 애들 특히 그랬어. 영어로. 오그라든다. 하고 그랬었어. 얘는 뭐지 싶은 그런 멘트가 몇 개 있었어요. 뭐 사귀던 여자친구랑 같이 뭐 예를 들면 대웅이와 목소리 또 정연이 뭐 뭐야 이 새끼는 뭐 1년 지나면 또 이제 바뀌어 있고. 첫 핸드폰은 단말기가 뭐셨어요? 현대 시티맨이었습니다. 삼성맨이신데? 삼성맨이었는데 시티맨을? 그 회사의 어떤 그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사적으로 쓰려고 제일 먼저 살짝 만들어 놓고 회사에 그 핸드폰 번호도 안 알려주고 처음 썼던 게 현대 시티맨. 시티맨이어서 사람들이 시티폰이냐고 물어보는 짜증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격 떨어지게. 격 떨어지게. 저는 사이언. 그래서 입사했을 때 폰 올려놨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그렇죠. 넌 삼성 다니는 새끼가 무슨 LG 폰을 꺼내나. 우선 제일 처음 나온 건 역시 애니콜이죠. 90년대 초반에 나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식, 사람들의 퍼셉션을 어찌 보면 뭐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기가 막히죠.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로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인식의 함정 같은데 예를 들면 광고적 표현도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손맛 그러면 우리는 다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이 관점에서 보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음식 못하는 엄마는 김밥 천국보다 맛없어. 내 말이 어머니의 손만인데 우리 엄마가 음식 못하는데 이러면 돼. 근데 한국 지형에 강하다. 그것도 그런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전파는 국적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전파가 쏘는 거고 그걸 쏘고 받는 건데 모토로라는 그럼 한국 지형과 상관없나? 근데 그걸 굳이 따지지 않고 굉장히 납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처음 론칭 광고에 그게 정말 획기적으로 잘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별로 반론을 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식을 가져온 거거든요. 비슷한 게 사실은 다시다의 고향의 맛이라는 거예요. 고향의 맛.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향이란 단어에 대한 연상은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 좀 달라졌겠지만 젊은 40대 초반의 남자고 태어나서 자란 것도 아파트야. 처가도 태어나서 자란 게 아파트야. 근데 고향이란 단어를 던지고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시냇물 흐르고 물레방아 돈다? 가끔 소도 나와. 그런 이렇게 고착화된 인식이 있거든요. 고향의 맛은 고향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5천만 모든 사람은 고향에만 한 가지를 먹일 수 있어. 그 정도로 그럴 거라 생각한 인식을 잘 파고들었다. 한국 지경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펑셔널하게 진짜 한국 지경이 강할 것 같고 동시에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토로라와 완전히 경쟁적 포지션을 확 가져간 거잖아. 그리고 또 애니콜이 한국 지향에 강할 때 약간 산 같은 게 제일 좀 보여. 이렇게 하면서. 산악이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는 뭐 국토의 70%가 산으로 뭐 이렇게 머리에 딱 박혀져 있으니까. 애니콜은 사실 엄청난 브랜드였죠. 제 기억에 맞으면 애니콜이 93, 4년쯤 나왔어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1, 2년 지나서 계속 쏟아져 나온 거예요. 현대 시티맨이 나왔고 현대에서 걸면 걸리는 걸리버. 시티맨 다음에 나온 게 현대 걸리버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박준희가 이렇게 짜치게. 좀 관능적인 광고도 있었고. 이게 바로 걸리버입니다. 걸리버라고? 휴대폰 PCS의 거인 현대 걸리버. 걸면 걸리는 그 걸리버지. 아무데나 막 걸려도 걸리든 막걸리가 나올 예정이라고 우리끼리 아재 개그도 했었고, 그 시티맨 다음에 걸리버가 나왔고, 그 현대전자가 여러 문제 때문에 막 분사가 되고 그러면서 현대전자 큐리텔로 독립을 하고, 그걸 펜텍이 인수하면서 펜텍인 큐리텔이 되고, 그래서 펜텍이 나오면서 스카이 브랜드가 나오고, 펜텍에서 스카이 브랜드가 나왔고, LG는 제가 대운지 LG 헷갈렸는데 LG 화통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화통.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 그 당시 임원분이 딱 네임했나 보다. 또 한자로 대화했지 화자에 통화할 때 통째서 화통으로 나왔고 개그맨 이용렬 선생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휴대폰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죠. 그래도 이왕이면 뭐 좀 화통한 거 없나? 화통한 휴대폰 LG 화통. 그래. LG 화통. 통화는 화통하게. LG 전자. 그렇게 개촌스러움을 내비치다가 사이언은 LG가 그 다음에 나온 게 프리웨이, LG 프리웨이. 아, LG 프리. 셀룰라 할 때는 프리웨이예요. 근데 사이언은 PCS가 나오면서 LG와 삼성은 다른 브랜드 전략을 가져가요. 삼성은 셀룰라 때도 애니콜이에요. PCS 나왔을 때는 애니콜 PCS라고 잠깐 이 디스크립터만 보여줘요. 같은 브랜드예요. 근데 화통에서 LG 프리웨이를 쓰다가 PCS가 나왔을 때 PCS는 프리웨이 브랜드를 안 쓰고 별도 브랜드를 낸 게 사이언이에요. 그래서 듀얼 브랜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셀룰라는 프리웨이, PCS는 사이언.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사부에도 썼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이게 셀룰러냐 PCS냐가 쓰는 유저에게는 아무런 구분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브랜드로 가져간다는 건 이게 무슨 예를 들면 가격적으로 프리미엄이고 하나는 굉장히 대중적인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 쓸데없는 거다. 결국은 통합될 거다. 근데 왜 이 짓을 하느냐? 근데 결국은 사이언 브랜드로 통합이 됐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엠모 맥킨지의 그 혁혁한 공헌으로 LG가 이 휴대폰 시장에서는 그만큼의 그 힘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 단말기가 그 전에 이제 그 스카이 그게 사실은 매니아층이 좀 있었어요. 예, It's Different. 그러면서 사실 그 캠페인도 TBW의 대표 캠페인 중에 하나고 사실 애니콜이 좀 아주 대중적으로 확 키우는 그런 전략이라면 스카이는 넌 다르잖아. 너 애니콜 아저씨 모토로라 아저씨 같잖아. 애니콜도 좀 그래. 넌 이거야. 이쁜 거. 왕뚜껑이랑 콜라보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스카이는 이 화이트의 딱 이 심플한 것도 있었고 이 애니콜 슬라이드 나올 때도 광고가 이건 되게 유명했던 광고였던 거네. 남자 여자가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 비주얼 아트가 사실 좋잖아요. 아, 좋죠. 스카이 광고들이 아트가 그 참 광고 좋죠. 꼭 찾아서 놓겠습니다. 그거 좀 찾아주십시오. 네. 이제 이게 아이폰 때문이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바뀌면서는 이게 핸드폰이 제품별 고유성이 있는 제품 간의 싸움이지 아니게 된 거예요. 다시 옛날에 스카이도 그렇고 애니콜도 그렇고 같은 애니콜 브랜드에 아주 별별 형태의 다양한 제품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환경이 바뀌면서는 각 제품 간의 차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지만 그런 부분 거의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몇 년 전까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갤럭시가
7이고 아이폰이 3이다라는 걸 기사를 봤는데 요새는 좀 달라졌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은 많이 그 숫자가 바뀌었겠지만 일본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70% 가까이를 아이폰을 쓰는 것도 좀 웃긴 거지만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70%를 갤럭시가 가져가는 것도 조금 저는 둘 다 좀 웃기다 생각은 해요. 그 생각은 하고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는 경쟁의 뭐 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달라진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시티맨이었고 사이언스셨고 저도 사이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019. 사랑의 019. 이게 근데 사이언이지. 사이언이랑 이렇게 붙어서. 그런데 저는 우리 삼행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근데 애니콜에서 왜 갤럭시로 간 거지? 언제쯤 어떤 이슈로 간 거지?